여러분 안녕. 오늘은 수학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5분 정리 해볼 거예요. 수학은 개념편과 문제풀이편 총 2편으로 나누어서 만들 거고요. 그러면 6단원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부피 구하기입니다. 파트 1은 118쪽에서 125쪽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부피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부피는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두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를 물체를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 직육면체가 하나 있네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기준 단위인 1세제곱cm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이고 이는 1세제곱cm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해서 여기는 직육면체를 한번 채워볼게요. 선생님이 1층을 채워봤어요. 이 직육면체에서 쌓기나무로 1층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로가 3cm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 세로가 2cm이기 때문에 하나, 2개, 총 6개의 쌓기나무가 1층에 사용되었네요. 그런데 이 직육면체는 1층이 아니라 2층이죠. 따라서 6개가 2층에 쓰였기 때문에 12개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1세제곱cm였기 때문에 12개는 12세제곱cm가 되겠네요. 즉,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12세제곱cm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피를 구할 때 일일이 쌓기나무를 쌓으면서 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쌓기나무를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봅시다. 1층에 쌓기나무 6개는 3 곱하기 2, 즉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은 높이인 2cm를 뜻하기 때문에 높이로 내려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요. 바로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즉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도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워라? 부피는 가, 세, 높이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부피를 끝냈네요. 자, 이 밖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cm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정육면체의 부피 관련된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나 다 부피는 뭐다? 가, 세, 높이입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라는 공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지만 굳이 외우지 마세요. 뭘 외우세요? 가, 세, 높을 외우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건널비를 구하러 넘어가 봅시다. 파트 2 건널비 구하기입니다. 파트 2는 126쪽에서 129쪽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널비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건널비란 겉면의 넓이의 모든 합을 건널비라고 합니다. 즉 둘러싸고 있는 면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6면 다 구하기. 둘째, 마주보는 면 활용해서 구하기. 그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슬프지만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건널비는 다른 공식들과는 다르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셔야 하는 것이 이 건널비입니다. 다만 홍쌤이 약간의 팁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귀찮고 어려운 건 매한가지라는 거 미리 알고 가세요. 여기서 홍쌤이 팁을 줄게요.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도형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자, 첫 번째 6면 다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일 앞에 마주하는 이 면과 반대편 면, 요 두 면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표시로는 별과 별 다시라고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별은 여기 보이시는 3과 2를 곱한 것, 별 다시도 3과 2를 곱한 것 써놨습니다. 이제는 밑면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밑면은 네모와 네모 다시로 표시해놨습니다. 네모와 네모 다시 역시 3 곱하기 2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면 2개를 표시를 해보죠. 세모로 할 겁니다. 세모도 2 곱하기, 세모 다시도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면을 다 써보았습니다. 이제 일일이 다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3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6면을 계속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 직육면체의 성질이 뭐가 있었죠? 바로 마주보는 두 면은 합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6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아래에 보이시는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별과 별 다시는 같고 네모와 네모 다시도 같고 세모와 세모 다시도 같기 때문에 별, 네모, 세모를 더한 것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6번 더할 게 3번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면 별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구해보시면 32제곱센티미터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쉽게 푸는 방법은 건널비에선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더 문제를 빨리 더 쉽게 풀고 싶으시면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몇 가지를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개도를 활용하여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면 다 구하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전개도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개도에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널비도 이렇게 잘 끝난 것 같네요. 자, 오늘 수학 6단원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는 여기까지예요. 중간에 1세제곱미터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m는 100cm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부피는 가, 세, 노비다. 또 건널비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통해 배우셨던 것들을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들 익혀보시고요. 문제풀이에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풀이 강의로 다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마지막 6단원 공부하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